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약 64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. 이런 연구 결과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았고요. 올림픽 유치 이후에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64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더라. 그래서 정말 대박이 난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거는요,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, 밴쿠버가 정말 경제적으로 그 이후로 활짝 피었는지, 또 거꾸로 러시아 소치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확 좋아질 건지,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거꾸로 한국에도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, 그러니까 짐작이 되실 겁니다.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한번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이라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이 64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풀려진 수치입니다. 64조 원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, 사실은. 왜냐하면요, 우리나라 전체 GDP가 한 해 1300조 원 정도로 잡으면요, GDP를 한 5%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행사 한 번을 해서 GDP 5% 성장한다면 그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?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한 해 2%대, 지금 뭐 3%대 아래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단 한 해에 뭐 벌어진 효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한 5%, GDP 5%를 끌어올리는 그런 경제 효과가 유발된다면 정말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문제는요, 그 정도의 경제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방법을 보면 직접 경제 유발 효과가요, 한 20조 원, 21조 원 정도 되고요.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한 42조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직접적인 경제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이요, 꼭 동계올림픽에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 건설 경기장을 짓는다, 도로를 짓는다, 뭐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. 그걸 쓰게 되면 사실은 그걸 뭐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노동력을 고용하게 된다든지 또 간접적인 이 생산 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은 사실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데 좀 더 생산적인데 썼을 때 기회비용하고 따져봤을 때 더 정말 필요한 것이냐,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.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금을 써서 유발되는 효과, 그걸 이제 20조 원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래도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어쨌든 실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간접 경제 효과라고 잡아놓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관광이 늘어난다. 그게 한 32조 원 정도 효과.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국제적으로 1%씩 증가한다. 그 효과를 한 10몇 조 이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월드컵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부산 아시안 게임까지 한 해 같이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잠깐 카드채 남발이라든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잠시 잠깐 경제가 좋아진 듯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실제로는 관광객 수가 전혀 늘지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그것 자체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졌다,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 이후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해서요, 한국 경제가 금방 좋아질 거라는 그 환상에서는 저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치해놓은 동계올림픽을 반납하자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. 이왕 유치한 세계 시민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잘 치러야 하지만,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냥 토큰 개발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감시를 해야 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친환경적인
그런 설계와 디자인, 또 건축 공법, 또 나중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건축물을 이게 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 한편으로는요,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또 뭐 최근에 이제 소치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금메달 숫자에 집착하고 뭐 이런 언론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흔히 말하는 스포츠를 통한 지나친 애국주의, 뭐 스포츠 쇼비니즘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닌지, 또 엘리트 선수들만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지 않는지.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선진국일수록 같은 스포츠 분야에, 체육 분야에 돈을 쓰더라도 대중 레포츠 시설을 이렇게 확충하고 많은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편하게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씁니다. 우리는 반면에 대중 스포츠, 대중적인 어떤 이 체육 기반들을 갖추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반면에 이걸 쓴다 하더라도 토건 개발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는 엘리트 선수들을 이렇게 육성하는데,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육성하는 데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서 소치 동계올림픽 끝나는 마당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잘 치를 것인지,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우리 스포츠 분야에, 체육 분야에 돈을 어떻게 쓸까 할 것인지,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선대인의 엄마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